그동안 눌려있던 전통 에너지와 그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밸류에이션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과도하게 할인된 디스카운트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석유화학 정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정유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제 마진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건 디젤이고요. 글로벌리 디젤 쇼티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디젤 쇼티지라는 것이 항공유 쇼티지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난주 예를 들면 미국 동부 쪽 항공유 가격이 300불을 넘었습니다. 미국 WTI 가격이 100불인 걸 감안하면 WTI보다 200불이나 높은 상황인 건데요. 이 현상은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항공유에 대한 쇼티지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시장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용들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유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 디젤 쇼티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디젤과 항공유를 서로 스위칭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성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디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디젤을 7개월 내 최대 수준으로 생산을 늘렸고요. 반면에 항공유 같은 경우는 생산을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유의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물량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제섭이 가동률이 92.5%니까 거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물량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 급등에 따라 디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디젤 수요가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유럽이 가스뿐만 아니라 디젤까지도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받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 유럽이 디젤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글로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디젤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항공유 쇼티지까지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유럽이 미국 LNG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약속을 해줬죠. 유럽한테 LNG 많이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해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유럽으로 LNG 물량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이 물량들은 아시아 물량을 뺏어다가 보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의 LNG 가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도 가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디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헨리허브 가격이죠. 14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또한 미국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LNG 수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미국 내의 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리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어려운 에너지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이 최근 들어서 석탄 발전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에이드 패키지라는 거를 가동을 했는데, 이 안에는 석탄 발전 증가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소 폐쇄 지연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덜란드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이런 지역들은 단기적으로 석탄 발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석탄을 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유럽이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를 발효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아마 8월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가 발전용 석탄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70%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석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지금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유럽이 인리라든지 호주 쪽으로부터 석탄을 구해야 됩니다. 러시아로부터는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지역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시아가 인리라든지 호주로부터 석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 의존도도 높은 지역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지역들은 석탄 발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인리나 호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아시아의 석탄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젤 쇼티지라든지 항공유 쇼티지 그리고 전반적인 유가 상승은 결국은 가스 시장과 석탄 가격과 연동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불안한 그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 참조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은 글로벌리 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석탄 생산량을 늘리든 원유 생산량을 늘리든 그리고 가스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바이든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기존의 스탠스, 환경 탈탄소 스탠스를 지금 많이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기존 업계의 희망 면접 대비해서 80%나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굴 로열티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언발의 오줌누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그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 예를 들면 인력 부족이라든지 장비 부족, 그리고 탈탄소에 따른 투자자들의 압박,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량 저희가 증가를 기대하기에도 미국 쪽은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펙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의 생산 감소분을 우리가 메워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라든지 미국으로부터 생산량이 증가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가 파괴돼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요가 파괴돼야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고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전반적인 글로벌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유럽의 최소가스 저장 의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3월 말에 발효가 됐는데요. 유럽에서 가스 저장고의 수준을 올해 말까지 80%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2023년에는 90%까지 채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유럽에서는 저장고를 채우는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가스 재고 수준이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6%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걸 80%까지 올해 말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유럽 쪽이 지금 안 그래도 가스 대란인 상황인데 이 저장고를 채우는 수요만 하더라도 올해 내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수요는 올해 내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대체 발전원인 석탄이라든지 원유, 디젤 같은 제품들도 가격이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전반적인 커머디티의 가격들은 특히 전통에너지 가격들은 계속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유업체들은 나쁠 건 없습니다. 정제 마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림 4번인데요. 정제 마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14년 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제 마진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경유입니다. 경유 마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체 발전원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유 마진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보시는 정제 마진이라든지 경유 마진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중국의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지역들이 락다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부 수요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3월 달부터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4월 달에도 석유 제품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석유 제품의 수급이 역내가 타이트하다라는 걸 반증을 하겠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역내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요. 만약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중국의 정상적으로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아마 지금 보셨던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역내 석유 제품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유 업체들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유주를 언제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근본적인 이 에너지 대란이 끝나는 시점, 결국 석탄 가격이라든지 가스 가격이 빠지는 시점이 아마 정유주를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챌린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OSP가 많이 올랐습니다. OSP가 원래 2, 3불하던 게 지금 9불까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른 OSP 때문에 정유주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 사실 OSP가 올랐다라는 거는 에너지 대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유주를 팔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OSP라는 게 결국 지금 최근에는 유가에 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을 기점으로 OSP는 하락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OSP는 유가에 따라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정유주를 팔아야 되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에너지 대란 때문에 석유 제품의 수급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란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정유주를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석유화학 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으로선 석유화학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재료는 많이 올랐고 중국 락다운 때문에 수요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쪽도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라고 하면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락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대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빠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장들이 지금 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공장들도 꺼지면서 유럽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대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공장들이 꺼지면서 아마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되면 사실 원가도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면 사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각국 정부에서 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도 보면 전통에너지원의 생산 증가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눌려있던 전통에너지와 그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밸류에이션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과도하게 할인된 디스카운트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전통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정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